피해자분들이 나는 피해자이고 고소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처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잘못했다가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억울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해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든 성범죄든 어떤 사건이든 고소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서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란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감정으로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돼서 피해자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가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고 함부로 조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 대충 써서 내면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나라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경찰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는 법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소는 모든 사건의 첫 시작이고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잘못되면 이후에 아무리 이것을 보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고소장을 통해 경찰이 봤을 때 고소인 말이 어느 정도 맞겠네, 이 사건은 범죄가 의심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권이 발동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고소장입니다. 이것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켜봐도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디 땡땡 경찰서에 경제팀장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경찰서에 사건이 없어서 이건 보이스피싱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고 지금 본인이 어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막혔는데 이제 수사를 어떻게 더 해나가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냐 라고 했더니, 이거를 뭐 그냥 관할 검사님한테 여쭤보긴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팀장인데 또 후배 경찰한테 물어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왠지 잘 알 것 같아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모든 사건의 첫 단계, 고소장 작성 반드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피해자이니 경찰은 내 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이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제3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나의 말에 설득되도록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장 못지않게 상대방은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한번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서 그 이후에 나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과 실제로 억울함이 인정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 왜 나는 피해자인데 경찰이 내 편은 안 들어주냐고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그날 가야만 하고, 이날 가지 않으면 좀 나에게 불리해질 것 같고 뭔가 괘씸죄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번 받으러 가면 그냥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나의 진술을 조서로 남기게 되고, 이 조서는 이후에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가 그날 경찰에서 100마디를 했어도 조서에 10마디가 적히면 나는 그날 10마디만 한 걸로 될 수밖에 없고, 그 10마디도 내가 말한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해한 대로 정리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의 이름은 조서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것은 결국 누가 키보드를 쥐고 있냐입니다.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내가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조서에 담길지를 반드시 변호사랑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 바로 날짜를 잡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날짜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이 절대로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 변호사랑 상담하고 갈 테니 뭐 시간을 달라고 말하면 경찰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고 그냥 오셔서 묻는 말에 몇 가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쨌건 경찰은 내 편도 아니고 나의 법률적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찾아오신 분들의 사연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즉 형사 고소를 하지만 민사 사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소를 잘 했더라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 회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에서 시작하니 고소장 작성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 고소장 작성만 해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이나 의뢰는 하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부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인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조사하고 있고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변호사가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것은 몸이 아플 때 의사한테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어만 주시면 판독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변호사와 꼭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하다 안 돼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마지막 수단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고소마저 잘못돼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상대방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물론 여러분들이 피해 회복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